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상담 전문가 이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일단 책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책 여기. 네. 회복 탄력성 이제 우리나라 분께서 지으신 책인데 전공이 심리학 쪽 교수님은 아니신데 이제 좀 관심이 있으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테스트하는 문항들이 있어요. 이 책에 그 문항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3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걸 이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테스트 하는 것들, 그 문항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고, 오늘은 이제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 그 정의하고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사람의 사례를 너무 제가 이 책에서 좀 감동을 받아서 좀 띠용 할 정도로 너무 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 사례였어요. 그래서 그거 2가지 오늘은 그렇게 다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실제로 어떤 영역들을 다루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좀 같이 나눠볼게요. 자, 그럼 먼저 회복 탄력성의 정의. 자, 회복 탄력성 저도 대학원 때 잠깐 들었던 단어인데 이제 책으로 우연히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회복 탄력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화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의 이제 뜻을 살펴보자면 회복 탄력성은 이제 회복한다는 뜻에서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스트레스나 그런 역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신적인 면역성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내적 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좀 이제 포괄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살다 보면 많은 곤란들이 오죠. 평생 주구장창 순탄하면 좋겠지만,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잖아요. 제 인생도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이제 곤란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이를 극복하고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강할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은 제가 이전에 뭐 분화나 자아 경계선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을 봤을 때 분화나 자아 경계선은 대부분 이렇게 양육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양육 환경에 의해서 내가 뭐 약한 자아 경계선이 될 수도 있고 분화 수준이 뭐 낮거나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보기에 회복 탄력성은 양육 환경이랑 그다음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뭐 특징을 따로 모았다거나 아니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따로 모았을 때 그 역추적을 해서 그들이 어떤 양육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 공통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이제 이거 테스트도 해보고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좀 곤란한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다 디디고 성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선생님이나 뭐 다른 이렇게 내담자들도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좀 힘든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회복 탄력성은 좀 그 양육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이 본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렸을 때부터 비록 뭐 부모가 이렇게 잘 케어해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누군가 본인을 되게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저는 저자하고 의견이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저를 찾아온 회복 탄력성이 높은 내담자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멘토로 삼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어렸을 적 그 힘들었던 양육환경들을 극복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저는 임상을 실제로 본 사람 입장에서 조금 저자하고 의견은 달라요. 네. 어쨌든 이제 회복 탄력성은 제가 보기에는 양육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서 회복 탄력성의 그 높은 사람들의 사례를 여러 명을 다뤄주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좀 감동적이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이미 멀린스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선천적으로 기형이어 갖고 종아리 아래에 이제 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살 때 2다리를 결국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다리를 이제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의 이렇게 마인드에서 보자면 내가 이제 인공다리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나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평생을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예쁜 다리로 막 치마 입고 다니는 여성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 평생을 보낼 수도 있고 왜 나는 내 다리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하필 나야? Why me? 라는 이제 질문을 신에게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평생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나? 라고 본인의 신사를 한탄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고통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저 같았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내 다리를 부끄러워하고 그랬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이미 멀린스는 완전히 다른 식의 뭐라 그럴까, 시야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은 본인의 행복은 내가 어떤 그 상황을 어떤 해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행불행이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그런 상황들보다 내가 그것을 어떤 눈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행복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의 아픔이나 괴로움인데 그걸 막 본인이 계속 증폭을 시켜갖고 슬픔을 증폭시키거나 막 불안을 증폭시켜서 본인의 삶을 거의 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해석력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근데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모든 상황을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줄 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성격장애의 어떤 사람, 엄마가 될 수도 있고요. 요즘 워낙 나르시시스트 엄마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 엄마한테 내가 계속 정서적으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막 신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연단시키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착취당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고통을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고 익숙해져서 또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고통이고 문제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 사람과 거리두기를 한다던가 어떤 식의 해결 방법을 찾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 상황이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에이미 멀린스처럼 자기의 2다리가 인공다리를 평생을 인공다리로 살아가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런 거는 또 본인의 해석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으로 갈 수도 있고 불행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통해서 내가 그 상황을 이걸 고통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을 빨리 어떻게 좀 거리를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별거 아닌 조그만 불행을 키워갖고 내가 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눈은 본인이 좀 계속 공부를 해서 키우셔야 되고요. 다시 에이미 멀린스의 경우로 돌아오자면 제가 좀 제일 첫 띠용 했던 부분은 이 멀린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제 우리 보통의 기준에서 에이미 멀린스는 장애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독특한 특징과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사람으로 봤어요. 독특한 특징인 거죠. 비정상이 아니라
독특한 그 사람만의 특징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식의 접근으로 간 거죠. 자신의 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다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이미 몰린스는. 그러니까 자기는 장애 덕분에 슈퍼스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제로 당연히 이제 이런 스토리 듣다 보면 나오는 얘기 있죠. 막 올림픽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 세우고 심지어 모델로서 패션쇼에도 섰어요. 에이미 월린스가. 그 외에도 동기부여 이제 강연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자신의 삶에서의 활동들은 자신의 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는 새로운 가능성이었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린스는 심지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자부심. 자, 자신의 인조 다리를 통해서 인체의 다양한 아름다움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간다는 자부심마저 갖고 있는 거예요. 에이미 멀린스가. 참 이것도 너무 놀라웠고요. 또한 자신의 여러 가지 모양의 인조 다리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요소와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한데 합쳐 이루어진 걸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조다리를 매번 이제 막 낄 때마다 아휴 내 인생은 평생 이 인조다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가치 있는 작업이다. 본인의 독특한 특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접근을 한 거죠. 정말 저도 조금 멘탈이 강한 편인데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제 일화를 하나 보자, 에피소드를 보자면, 이제 에이미 멀린스가 스탠딩 파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에이미 멀린스가 다리가 여러 개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다리를 착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키가 한 8cm 정도가 왔다리 갔다리 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날은 좀 이제 키가 커지는 다리를 착용을 하고 파티를 간 거죠. 근데 이제 오랜만에 에이미 멀린스를 본 친구가 너가 키가 이렇게 컸었냐? 나는 너가 키가 이렇게 컸는지 몰랐네. 그랬더니 이제 에이미 몰린스가 나 오늘은 좀 키 클 수 있는 다리를 착용하고 왔어. 그랬더니 친구가 야 이건 너무 불공평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저 친구가 그걸 진심으로 얘기하려면 상대가 즉 에이미 멀린스가 그만큼 자신의 장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자기가 극복을 하고 오히려 정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봤을 때 친구도 그걸 진심으로 느끼기 때문에 진심으로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보면 수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일화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에이미 멀린스는 다리가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장애가 아니라 친구가 부러워할 정도의 독특한 장점으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장애를 발판으로 삼아서 이런 장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고 또한 멀린스는 자신의 독특한 점이 약점이 되느냐 아니면 강점이 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이 책 회복 탄력성에서는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인 이런 동기부여 강연들을 이제 종종 받지만 정말 놀라운 사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 그래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약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은 다른 시야로 접근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너무 정말 놀라운 사례여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좀 이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틀, 그 안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오늘은 좀 그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복 탄력성 그럼 어떻게 점수를 내는지, 실제로 그 점수, 테스트 점수 해갖고 저도 한번 매겨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세 가지 영역과 그 테스트 문항들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인터넷은 안 찾아봐서 이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책에는 네, 문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한번 미리 뭐 예습 겸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계속 추운 겨울 날씨에다가 코로나도 너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있어서 이쪽으로 또 할게요. 마이크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